청취자가 읽어주는 한 권의 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규빈입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책을 낭독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참여 신청은 청취자가 읽어주는 한 권의 책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어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취자 김신실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신실님이 낭독해주고 계신 책은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이라는 교육서인데요. 이 책이 2011년에 나온 책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읽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원래 육아서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아이가 둘이 있다 보니 이제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 관심이 많은데 정서지능에 관한 책을 읽다 보니까 감정 코칭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다른 분들께도 좀 소개하고 싶어서 어제에 이어서 이제 읽어주러 나오신 건데요. 오늘 첫 번째로 읽어주실 부분 어떤 부분이에요? 네, 아이의 마음을 여는 대화와 닫는 대화가 있는데요. 아마 들으시면 나도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라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 부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아이에게 나는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김신실님의 낭독으로 듣겠습니다.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 낭독 오늘 시작합니다. 엄마와 함께 백화점에 온 아이가 엄마 손을 놓쳐 길을 잃었습니다. 엄마도 놀라고 아이도 놀랐습니다. 한참 뒤 백화점 직원이 아이를 찾아 엄마에게 데려다 줍니다. 아이를 본 엄마는 다짜고짜 소리칩니다. 그러기에 엄마가 뭐라 그랬어? 한눈 팔지 말고 엄마 손 꼭 잡고 따라다녀야 한다고 했어 안 했어? 다시는 너 데리고 오나 봐라. 엄마를 잃어버려 놀라고 불안했던 아이는 엄마를 다시 만났을 때 뭐라 말할 수 없는 안도감과 반가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엄마도 자기와 같은 마음일 거라 믿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는 내가 반갑지 않은가? 하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엄마의 마음도 아이와 똑같습니다. 아이를 찾기까지 엄마는 혹시라도 유괴범이 납치하지 않았을까? 영영 잃어버리면 어쩌나? 아이가 얼마나 놀라고 불안할까 염려하며 애를 태웠습니다. 말을 하는 엄마도 듣는 아이도 모두 혼란스럽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때로 마음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진심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정한 소통을 원한다면 진심을 전하는 기술이 더해져야 합니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말을 잘못해서 오해와 원망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말로써 감정을 전달하는 것은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93%는 눈빛, 말투, 억양, 태도 등으로 전달됩니다. 행동이나 태도도 소통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에게 오른쪽을 보세요 라고 말하면서 행동은 왼쪽을 가리키거나 앉아 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당사자는 서 있다면 아이는 혼란스러워하면서 말보다는 행동을 주목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대화의 기술은 단지 말을 하는 요령이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을 담고 표정으로, 행동으로, 태도로, 온몸으로 소통해야 비로소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가 알게 모르게 아이에게 언어적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더더욱 심각한 점은 정작 부모 자신은 그런 행동이 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부모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든다는 사실조차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선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한 것뿐인데 또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말에 아이가 지나치게 흥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언어적 공격도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괜히 화가 나서 부모와 멀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언젠가부터 아이가 부모와의 대화를 꺼리고 멀리한다면 부모 자신의 대화 습관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마도 아이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대화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던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읽어주신 부분에도 있었는데요. 우리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사실 정말 그 진심도 중요하지만 기술도 필요하잖아요. 네, 예. 이제 그게 대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성인들도 서로 말을 잘못해서 서로 오해하고 원망하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아이들을 상대로 말을 하면 그게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네, 이 부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사실 책을 처음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엄마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니 안 했니? 다시는 이렇게 하나 봐라. 제가 늘 했던 말이 바로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네네. 아, 정말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전 살짝 좀 음, 충격이었어요. 네.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러고 보면 정말 그 기술을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이제 터득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노래를 직접 골라오셨죠? 네.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시원시원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박기영의 블루스카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원시원한 네.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죠. 박기영의 블루스카이. 청취자가 읽어주는 한 권의 책 듣고 계십니다. 청취자 김신실 님이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이라는 책을 읽어주고 계신데요. 자, 다음 낭독 들어가 볼게요. 어떤 내용 들어있죠? 네, 이번 부분은요. 부모님들이 흔히 보면 아이가 울면 네가 뭘 잘했다고 우니? 울지 마. 그리고 화를 내도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 그런데 이 책에 보면 감정 코칭을 할 때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공감을 해줘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감정 코칭의 이제 단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 부모님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이와 교감하는 감정 코칭 5단계가 언급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 번째 단계예요. 아이의 감정 공감하고 경청하기 중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모두 공감해 주라는 내용의 부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아이의 감정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정 코칭을 하다 보면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의 감정에 선입견이나 편견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주로 아이가 분노의 감정을 격하게 보일 때입니다. 아이가 저런 마음을 가져도 되나 싶은 마음에 못 써 그런 말을 하면 또는 어쩜 그런 무서운 말을 하니? 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갑니다. 이러면 감정 코칭은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입니다. 설령 아이가 다소 격한 어투로 감정을 드러내도 감정 그 자체는 공감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 우리 정재가 친구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났구나. 그렇구나, 우리 예나가 동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마한테 섭섭함을 느꼈구나. 그렇게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해줘야 합니다. 물론 아이가 친구나 동생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친구나 동생이 미워 때리거나 어떤 형태로든 해코지를 하는 것도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먼저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아이가 알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집니다.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부모가 섭섭해 더욱 속상하고 화가 날 뿐입니다. 부모들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공감해주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감정을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으로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감정은 기쁨, 즐거움, 행복, 편안함 등의 감정입니다. 나쁜 감정은 슬픔, 외로움, 미움, 분노, 화, 질투, 공포 등을 의미합니다. 좋은 감정은 아이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아이가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지만 나쁜 감정은 아이를 힘들게 하고 부정적으로 성장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억압형 부모들은 아이가 소위 그들이 생각하는 나쁜 감정을 가질 때 야단을 치거나 훈계를 합니다. 키우던 강아지가 죽어 슬퍼하는 아이에게 강아지 좀 죽었다고 그렇게 찔찔 짜냐? 누가 보면 할머니라도 돌아가신 줄 알겠다. 는 식으로 감정을 무시합니다. 축소전환형 부모라면 이제 그만 울어. 엄마가 더 이쁜 강아지 사줄게. 라고 말하며 빨리 슬픈 감정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억압형이나 축소전환형 부모 모두 아이가 나쁜 감정을 빨리 극복하고 더 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쁜 감정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의도와는 달리 나쁜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정하도록 강요받은 아이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죄책감을 갖거나 부끄러워합니다.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도 자기만 나쁘거나 이상하거나 부족해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공감해 줄 때 비로소 감정 코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언제나 똑 떨어지는 분명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섞여 나타날 때가 더 많습니다. 어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다양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올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은지가 여름 캠핑을 떠날 때의 일입니다. 3박 4일 일정의 리더십 훈련을 위한 캠핑이었습니다. 캠핑에 대한 제안은 부모가 먼저 했습니다. 은지의 소극적인 성격을 바꿔주고 싶었던 부모에겐 기대가 되는 캠프였습니다. 그렇지만 억지로 강요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은지도 재미있을 것 같다며 흔쾌히 캠프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캠프를 떠나기 하루 전에 일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은지가 캠프를 가지 않겠다며 울먹였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들은 대부분 도대체 왜 그래? 네가 가겠다고 했잖아. 캠프가 얼마나 재밌는데 그래. 왜 우는지 이해할 수 없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는 더욱 주눅이 듭니다. 남들은 다 즐거워하는데 자기만 불안해하니 내가 비정상인가 봐. 내가 모자라나? 내가 겁쟁인가 봐.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캠프가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캠프에 대한 호기심과 설렘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렇게 복합적인 감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어 자기 감정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모가 먼저 아이의 감정을 정리해 주어도 좋습니다. 엄마가 보기에는 은지가 설레기도 하면서 두려울 것 같은데, 또는 엄마도 처음 수학여행 갈 때 좋으면서도 두려웠어 라고 말해준다면 아이는 안심하고 공감합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여러 감정을 느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어른들도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게 기쁜 건지 어떤 건지 모를 때 많거든요. 내 감정을. 그럴 때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하고 이제 자신이 왜 그러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이들도 그렇겠군요. 진짜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 네, 이럴 때 이제 부모가 먼저 아이의 감정을 정리해 줘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낭독 부분에 앞서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아이에게 감정의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라는 줄을 긋고 아이를 봐선 안 된다는 거.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공감해 줘야 한다는 거. 그래야 감정 코칭을 시작할 수 있다는 부분이 네. 있었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고 또 앞으로 부모가 되실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됐을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취자 김신실님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이라는 교육서입니다. 존 가트맨, 최성애, 조벽이 함께 쓴 교육서인데요. 이 책 읽어주셨어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모든 부모님들께 혹은 아이를 앞으로 낳을 예비 부모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을 읽고 제가 육아에 이제 전념을 하다 보니까 육아라는 게 사람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저는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을 할 줄 알고 또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아이들에게 좀 더 좀 부드럽게 대하게 되었고, 또 나아가서 친구들이나 또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조금은 좀 달라질 수 있었는데요. 또 오늘도 그 아이들과 부딪혀서 힘든 우리 부모님들, 제가 낭독해드린 것처럼 감정 코칭을 통한 육아법으로 매일매일 아이들과 웃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 요즘은 아빠들도 육아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아빠들은 좀 더 엄마들보다는 표현이 서투른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아빠들이 이 책을 보시고 또 노력을 많이 하시면서 네, 아이들과 좀 더 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김신실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청취자가 읽어주는 한 권의 책도 꾸준히 애청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가 읽어주는 한 권의 책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박기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